안녕하세요. 저는 송민기고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2022 카카오 블라인드 리크루트먼트 사라지는 발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플레이어 A와 플레이어 B가 서로 게임을 합니다. 당신은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양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몇 번 움직이게 될지 예측하려고 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캐릭터 하나를 보드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 보드는 원바이원 크기 정사각 격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드 안에는 발판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판이 있는 곳에만 캐릭터가 서 있을 수 있으며 처음 캐릭터를 올려놓는 곳은 항상 발판이 있는 곳입니다. 캐릭터는 발판이 있는 곳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보드 밖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밟고 있던 발판은 그 위에 있던 캐릭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발판을 밟음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양 플레이어는 번갈아 가며 자기 차례에 자신의 캐릭터를 상하 좌우로 인접한 4개의 칸 중에서 발판이 있는 칸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패자와 승자가 정해지며 게임이 종료됩니다. 움직일 차례인데 캐릭터의 상하 좌우 주변 4칸이 모두 발판이 없거나 보드 밖길에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차례 플레이어는 패배합니다. 두 캐릭터가 같은 발판 위에 있을 때 상대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다른 발판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캐릭터가 서 있던 발판이 사라지게 되면 패배합니다. 게임은 항상 플레이어 A가 먼저 시작합니다. 양 플레이어는 최적의 플레이를 합니다. 즉,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는 최대한 빨리 승리하도록 플레이하고 질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는 최대한 오래 버티도록 플레이합니다.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항상 이기는 플레이어를 의미하며 질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는 최선을 다해도 상대가 실수하지 않으면 항상 질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최대한 오래 버틴다는 것은 양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움직이는 횟수를 최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 밑에가 예시인데 아래 그림은 초기 보드의 상태와 각 플레이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3x3 격자에 전부 발판이 존재하는 상태로 A와 B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플레이어 A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A는 이길 수 있는 플레이어이며 B는 질 수밖에 없는 플레이어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최적의 플레이를 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문제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렇게 예시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설명 마저 읽어볼게요. 게임 위 예시에서 양 플레이어가 최적의 플레이를 했을 경우 캐릭터의 이동 횟수 합은 5입니다. 최적의 플레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이동한 횟수는 모두 5로 같습니다. 게임 보드의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2차원 정수 배열 보드와 플레이어 A의 캐릭터 초기 위치를 나타내는 정수 배열 A 로케이션, 플레이어 B의 캐릭터 초기 위치를 나타내는 정수 배열 B 로케이션이 매개 변수로 주어집니다. 양 플레이어가 최적의 플레이를 했을 때 두 캐릭터가 움직인 횟수의 합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한사항으로는 보드의 길이 가로 세로가 5 이하인 되게 작은 보드가 주어지고 보드의 원소는 0 또는 1로 고정되고 0은 발판이 없는 상태, 1은 발판이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A 로케이션과 B 로케이션은 각각 플레이어 A의 캐릭터와 플레이어 B의 캐릭터 초기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제 순서는 로우 콤마 컬럼으로 주어져요. R은 몇 번째 행인지 C는 몇 번째 열인지를 나타내고 초기 보드의 A 로케이션과 B 로케이션의 위치는 항상 발판이 있는 곳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초기에 A 로케이션과 B 로케이션이 같을 수도 있어요. 또 상대 플레이어의 캐릭터가 있는 칸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 문제를 읽으면서 좀 답답했던 거는 코딩 테스트에서는 사실 흔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최적의 플레이를 할 경우라는 최적의 플레이를 할 경우에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묻는 거를 대회나 뭐 좀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종종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거를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최적의 플레이어라는 말이 너무 애매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다가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하는, 그러니까 뭐 A가 어떻게 움직이면 B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가지치기 해가지고 A와 B의 루트를 다 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완전 탐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서 이걸 완전 탐색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둘 중에 누가 반드시 이기는 플레이어인지를 판별하는 부분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시 같은 경우에는 A가 무조건 이기는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A는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쪽으로만 가야 돼요. 중간에 가지치기해서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다시 아래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왼쪽으로 갔다, 이런 루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순간에 내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뭐 아래로 갔을 때 게임이 더 빨리 끝난다고 하면 아래로만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누가 이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기는 애 기준으로 더 빨리 끝나는 이기는 애는 최대한 빨리 끝나는, 자기가 빨리 이기는 수로 가게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코드로 구현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뭐 DFS 안에 DFS를 넣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 코드를 참고하다가 이거는 이제 그때 안 건데, 게임 이론이라는 알고리즘 분류가 따로 있어요. 이거를 제 백준 사이트 보면 알고리즘 분류에 게임 이론이 있어요. 이거를 한 두세 문제 풀어보면서 좀 감을 잡았는데, 푼 건 돌게임 3 이거거든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백준 그 재생 목록에 올릴 건데,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좀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코딩 테스트 이 사라지는 발판은 돌게임 3보다는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려할 게 좀 더 많아요. 어쨌든 어, 그 요지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고리즘 게임 이론 알고리즘이고,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반드시 이기는 플레이어인가. 뭐 예를 들어서 초기에 A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데 A 입장에서 반드시 이기는 플레이가 현재 상황에서 존재하면 다른 플레이는 하지 않고 이기는 무브만 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래 버티는 쪽으로, 그럼 이게 정해졌으면은 1번이 정해졌다라고, 1번이 만약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래 살 수 있는 길만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요런 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반드시 이기는 플레이어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서 이제 게임 이론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요것만 알아낸다고 하면 DFS 완전 탐색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파이참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딱히 뾰족한 어떤 해법이 안 나왔어요. 코딩 테스트에서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코드가 너무 난잡해진다 싶으면 이걸 물어본 게 아니겠거니 싶어가지고 좀 중간에 덮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예전에 이렇게 주어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서치 함수를 만들 겁니다. 서치 함수를 만들 때 똑같이 보드와 A 로케이션, B 로케이션을 주고 턴을 셀 거예요. 턴에는 인티저가 들어갈 건데 0부터 차례대로 한 차례대로 순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턴이 짝수면 A의 차례일 거고 턴이 홀수면 B 차례겠죠. 이런 식으로 턴을 활용을 할 겁니다. 턴이 필요한 이유는 얘가 결국에 물어보는 게 최적의 플레이를 했을 때 두 플레이어가 움직인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턴을 계속 세줘야 돼요. 한 차례씩 건너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누구 차례인지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 N 로케이션은 넥스트 로케이션인데 현재 차례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좌표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상하 좌우를 좀 계산을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0 0 해놓고 N 로케이션을 이거 약간 파이썬스러운 코딩 스타일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RC는 R은 A 로케이션 0, F 턴 마이너스 2가 0이면 else면 B 로케이션 0. 같은 방식으로 C는 A 로케이션 1, B 로케이션 1. R 콤마씩 그럼 이제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R 플러스 D로 D, C 플러스 D 콜럼 D, D in range 4. 그래서 N 로케이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방향에서 현재 좌표 RC에다가 이제 뭐 상하 좌우를 더해가지고 N 로케이션 구할 수 있는데 밖으로 나가거나 보드 밖으로 나가거나 발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좌표로 해서 빼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 로케이션은 pose in N 로케이션 pose 발판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 좌표가 랭보드 and 0과 포스 1도 랭보드 발판에 빠져나가지 않게, 그리고 그 보드 안에 있더라도 발판이 존재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보드 포스 0 포스 1 포지션 1이 1인지 이 조건을 만족하는 N 로케이션만을 이제 따로 걸러낼 거예요.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N 로케이션이 정리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서치에 보드 A 로케이션, B 로케이션, 턴은 0 주고서 재보면 N 로케이션에 1, 1, 2, 0, 0, 1,1, 2,0, 0,0. 그쵸? A의 입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다 나왔죠. 턴을 1로 주면 B가 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1,1, 2,2, 0,2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현재 플레이어 입장에서 누가 이제 다음 좌표를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 다음 좌표를 똑바로 구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새로운 알고리즘 공부할 때마다 안 보고 했으면 얼마나 더 기분 좋았을까 이런 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근데 원체 훌륭해가지고 제가 안 봤으면은 혼자 떠올리기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플레이어 입장에서 다음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좌표로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 현재 플레이어는 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불린형을 반환을 해줄 거예요. 서치 같은 경우에는 불린형으로 해가지고 현재 플레이어 입장에서 승리하면 true, 패배하면 false를 반환하게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 end location, 지금 현재 플레이어에서 end location이면 얘는 false죠. 나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동할 수 있는 다음 좌표가 있는데 A 로케이션이나 B 로케이션 현재 같다라고 하면은 현재 플레이어는 무조건 승자예요. 내가 지금 다음으로 이동할 좌표가 있는데 내가 이동해버리면 상대방은 발판이 없어지면서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true가 됩니다. 이게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 그 다음 next. 그 다음 이제 이동 가능한 경우들을 DFS로 전달을 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DFS를 할 거예요. 그래서 for in end location 해서 아우 머리야. 일단은 현재 플레이어 입장에서 얘가 움직여 버리니까 현재 플레이어가 움직여 버리면 그 자리는 빵꾸가 나겠죠. 그래서 보드 RC는 현재 플레이어의 좌표예요. 는 0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DFS 똑같이 서치에 보드 A 로케이션, B 로케이션, 턴 플러스 1. 근데 만약에 지금 if 턴 나누기 짝수면 A가 움직인 거니까 A의 위치는 포스로 바뀌겠죠. 넥스트 로케이션에 있던 포스로 얘가 바뀔 거예요. 그 외의 경우에는 B의 차례니까 B가 움직이겠죠. 모두 A 로케이션 그대로, 그 다음 포스 턴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백트래킹을 할 건데 일일이 복사하지 않고 1 해가지고 백트래킹을 하겠습니다. 보드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DFS를 이렇게 백트래킹을 할 거고 여기서 그걸 받을 거예요. 얘의 결과를, 이 다음 수의 결과를, 만약에 이번 수에서는 내가 게임이 종료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수에서, 자 봐요, 현재 A의 차례인데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게임이 안 끝났어요. 이동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어. 그 다음 경우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DFS가 이렇게 DFS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B가, 여기선 다 빨간색은 다 B의 차례죠. 여기서 B가 갑자기 false를 받았어. B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B가 패배를 했어. B가 갑자기 패배를 하면은 A 입장에서는 얘는 승리하는 경우인 거예요. B가 여기서 뭐 아직 안 정했어. B는 여기서 더 탈 수 있어. 근데 B의 입장에서 여기가 승리하는 경우라면 A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된 플레이어예요. 이게 확인이 됨과 동시에 A는 이 나머지 선택들 안 하고 얘로만 가도 돼요. 얘가 제일 짧게 간 거니까 A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지 모르잖아. 요걸 코드로 나타낼 건데, 만약에 if result가 B가 만약에 여기서 true를 했다고 해도, B가 여기서 이겼다고 해도, 그러니까 봐요,
B가 지는 걸 봤으면, B가 지는 걸 확인하면은 A가 이기는 A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보장돼요. 이게 1번. 2번으로 두 번째 스테이에서 B가 만약에 이기는 경우가 나왔어. B가 이긴다. B가 이긴다고 해서 A가 반드시 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A 입장에서는 B가 지는 걸 어떤 경우로든 한 번만 확인을 하면은 나머지는 안 쓸 거거든. 얘만 할 거기 때문에 뭐 B가 이기는 거를 봤다고 A가 반드시 진다는 게 보장되진 않아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not result라고 하면은 다음 플레이어가 패배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현재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경우를 체크를 해줄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게임 이론에서는 can win 해가지고 플래그를 적던데, 현재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true, false로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플레이어가 패배하는 경우를 한 번이라도 봤기 때문에 can win을 true로 둬도 됩니다. 어떤 건지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여기서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can win이 되고, 이거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은 이거, 만약에 이게 else라고 해서 can win을 false로 둘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플레이어가 승리한다고 해서 현재 플레이어가 반드시 패배하는 플로우만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각자 플레이어 입장에서 자기가 이기는 경우가 있으면 나머지 다 배제하고 이기는 경우만 고를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논리적인 연산이 좀 필요한 과정인데, 그래서 can win을 할 수 있고 can win을 반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서치에서 리절트를 받으면 누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winner A if result else B, 요렇게 리절트가 true면 처음에 들어갔던 애가 can win으로 해가지고 true로 나온 거기 때문에 A가 승리하는 거고, 리절트가 false면 B가 승리하는 경우,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럼 A가 위너로 나와야겠죠. 그쵸? A가 위너로 나오죠. 누가 이기게 되는지 이 로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예시들이 많으니까 나머지 다 한번 넣어볼게요. A 로케이션 1, 0, B 로케이션 1, 2. 이 경우에는 B가 이기는,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 B가 이기는 게 보장된다고 하죠. 예제 설명을 보면 B의 승리가 끝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제 설명에서 B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경우 A 로케이션은 00, B 로케이션은 04 하면은 승리는 B. 그쵸? A 한번, 잘 보면은 이 한 줄짜리 블록에서 양 끝에 A, B가 있는 건데 각자 움직일 수 있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A 한 번, B 한 번, A 한 번, B 한 번 하면은 4번 움직이면 A, B가 둘 다 가운데에 멈춰 있다가 A는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기 때문에 B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루트가 없이 그냥 무조건 B의 승리로만 끝나는, 선택할 여지 없이. 세 번째 경우는 B로 나오는 게 맞고, 네 번째 경우는
네 번째 경우는 또 B가 이기는 게 맞죠. 왜냐면 지금 한 칸짜리 블럭밖에 없는데 A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B가 승리로 끝나는 게 맞아요. 잘 보면 누가 이기는지를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게임 이론 알고리즘 문제 풀다 보면은 요거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머스 사라지는 발판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 A 입장에서 최선의 플레이, B 입장에서 최선의 플레이를 했을 때 몇 턴이 소비가 되느냐를 물어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최소 턴이랑 최대 턴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턴의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 보드 전체의 크기보다는 많을 수 없죠. 왜냐면 내가 이동할 때마다 발판이 없어지니까 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보드 전체의 크기보다는 많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민턴을 렌보드 0으로 고정을 해놓고 맥스턴은 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턴의 개수를 민턴, 맥스턴을 하나 초기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플레이어가 현재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얘는 승리가 보장됐으니까 미니멈 턴이죠. 현재 턴이 이기는 턴이에요. 이기는 그 플레이예요. 그래서 미니멈 턴을 최소화 해줘야 됩니다. 미니멈 텀을 갱신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리절트를 가지고 이 리절트를 보면은 트루 폴스만 반환하지 몇 단계 갔는지 DFS의 깊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DFS의 깊이도 같이 반환을 해주게끔 바꿀게요. 불린이랑 인티저를 튜플 형식으로 반환하게끔 이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랑 카운트 뎁스라고 할까요? 뎁스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카운트가 좀 더 명확한 것 같네요. 뎁스 카운트 해서 그래서 카운트 플러스 1로 지금 현재 단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카운트 플러스 1 단계가 최소 단계로 갱신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플레이어가 패배하는 경우라면 다음 플레이어 패배하는 내가 지금 현재 승리하는 경우라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질 수밖에 없는 경우다. 내가 지금 현재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경우다. 그러니까 승리가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뎁스의 깊이만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맥스 턴도 맥스로 해서 갱신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가 현재는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아래까지 DFS를 타면서 뎁스를 확인을 했잖아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맥스턴을 찾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되지 않은 이 지금 내 다음 수로는 승리할 수 없는데 승리하지 않는 경우 패배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오래 사는 최대 플레이를 갱신을 해줘야 돼요. 오래 살았다면 카운트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걸 최대값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크면은 이걸 최대값으로 갱신을 해준다. 말이 좀 순서가 이상한데 어쨌든 지는 경우에는 최소값 갱신 다시 이기는 경우에는 최소 플레이 지는 경우에는 최대 플레이를 하도록 민턴이랑 맥스턴을 갱신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로직을 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짜는데 이제 지금 리턴 값에 그게 안 들어있죠. 뎁스가 얼만지. 리턴하는 경우가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게임이 종료되는 경우 end location 두 가지를 반환을 할 건데 false랑 인티저를 반환을 할 건데 다음 로케이션이 없으면은 지금 그 순간에서 이제 더 이상 뎁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0을 반환할 거고 A 로케이션이랑 B 로케이션이 같으면 현재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지만 한 번은 더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을 반환해 줄 겁니다. 뎁스 깊이를 반환을 해줄 거고 이 경우 이제 DFS를 다 돌고 나서 게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반환을 해줘야 되니까 이 경우에 뭘 어떻게 할 거냐, 뎁스를 어떻게 반환을 해줄 거냐. 이 코드는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뭘 반환해야 되는지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가 기억이 안 나. 설명을 못 하겠네. 어, 뎁스를 카운트는 그러니까, 뎁스를 반환을 할 건데 뎁스는 민턴 if can win이면 else면 max 턴 해서 뎁스까지 반환을 하게끔 요렇게 짰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그랬지?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미니멈 턴 맥시멈 턴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플레이어가 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보장이 되면 당연히 미니멈 턴을 반환을 하는 게 맞죠. 이게 자기 뎁스일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갱신을 한 거니까. 두 번째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 반복문을 탔을 때 이 코드를 탔을 때 두 번째 B 플레이어가 지는 경우라면 어떻게? B 플레이어가 지는 경우라면은 자기는 맥스턴을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맥스턴을 받아가지고 그쵸. 어. B 플레이어 입장에서 지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맥스턴을 반환을 하고 계산된 맥스턴을 반환을 하고 이긴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미니멈 턴을 반환을 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서 마지막 최종으로 리절트로 받게 되는 거는 A 플레이어의 뎁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차근차근 게임 이론 알고리즘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푹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턴을 계산하는 로직에 대해서 제 머리에서 아직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딱 내 거가 된 느낌이 아니라 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좀 공부를 해야 완전히 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게 정답이 맞는지 테스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앤서 5 해가지고 순서대로 5, 4, 4, 0이 나와야 되거든요. 4, 4, 0. 테스트 케이스는 다 통과를 하네요. 그래서 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쵸. 이게 처음에 말로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can win 그러니까 여러 갈래치기 중에서
A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서 B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또 B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거고, 거기서 다시 또 A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쉬울까요? 이런 식으로 갈래치기를 해나갈 건데, 여기서 A가 패배가 확정이 됐어. B 입장에서는 자기는 무조건 투른 거야. 여기 음 혹은 더 깊이에서 뭐 여기도 B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겠죠. B가 만약 여기서 true로 확정이 났어. 그래, 여기 입장에서 무조건 패배인 거야. 혹은 여기서 B 입장에서 false가 나서 여기 입장에선 true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를 고를 이유가 없으니까, 이걸 고를 이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true예요. 얘 입장에서도 뭔가 움직이다가 여기 true 여기 true였는데, 그럼 여기 무조건 false 무조건 false고, 얘 입장에서는 둘 중에 아무나 골라도 true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처음 출발했던 A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골라도 false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T 입장에서는 플레이어 B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최대한 깊이 갔던 거, 승부가 완전히 결정이 안 났던 이 방향을 고를 거라고. 맥스를 고를 거라고. 방향을 이렇게 갈 거예요. 방향을 처음에 이렇게 고를 거예요. 이거나 아니면 이걸 고르겠지, 얘를 고르진 않을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최소로 가고 싶으니까 그쵸. 여기서 만약에 뭐 TF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안 정해지고 더 뒤에 더 있었다, F T가 더 있었다. 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빨간색 입장에서는 얘로 가냐를 정할 수 있었는데 얘로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그럼 총 4턴 만에 끝나야 되는데, 답은 4턴이 돼야 되는데, 4턴이 왜, 얘 입장에서의 맥스 턴은 1, 2, 3, 4, 5였고, 얘 입장에서 민 턴은 1, 2, 3이었어요. 얘 입장에서 민 턴을 하고 싶은 거야. 얘 입장에서 민 턴만, 나는 맥스 턴은 고려하지 않아. 나는 이기는 플레이니까 민 턴만 반환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얘는 3만 받아서 볼 수 있어. 얘 입장에서 이 루트는 더 이상 받아볼 수가 없어. 얘는 내가 이기는 게 확정이 돼가지고 3만 반환을 해줄 거니까. 얘는 이제 어... 얘 입장에서도 3만 반환을 해줄 거고, 얘 입장에서는 뭐 2를 반환해 주겠죠. 단계가 더 짧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받은 것 중에서 긴 거로 갱신을 하겠죠. 그래서 4턴. 요런 로직인데 그림으로 보면 얼추 이해가 되는데, 코드로 구현하는 능력이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저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 막 리절트를 막 여기다 담아가지고 리절트 배열을 만들어서 리절트를 막 여기 담았어요. 그래서 뭐 리절트 0이랑 뭐 이렇게 같은 경우 뭐 다른 경우 해가지고 막 비교해가면서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그런 로직을 짰었거든요. 어느 루트가 맞고 어느 루트가 보장되고 이런 걸 짰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 입장에서 뭘 고르는 게 맞는지가 이제 재기적으로 표현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DFS를 서치 함수를 하나만 써가지고 얘로 다 통일해가지고 쓰니까 컴팩트하게 잘 된 거지. 실제로는 여기 DFS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DFS가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기는 사람의 경우, 지는 사람의 경우. 그거를 이제 잘 안에다 코드를 좀 예쁘게 잘 녹여낸 건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찝찝함이 많이 남네요. 근데 뭐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좀 찝찝하다. 이게 원체 잘 만들어진 문제라서 내가 이제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안에 과정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게 아니다.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 뿐이지. 이 문제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머리에 들어갔다 뿐이지.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한 솔루션이 내 머리에 들어간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게임 이론 알고리즘을 더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